이번 글은 에세이스트 수상작가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네 번째 파트 누명 1회차 땡볕 이어집니다. 땡볕. 막상 이사를 했으나 걱정이 태산이다. 세상살이는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무섭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남편에게 비누, 샴푸, 주방세제와 옷 등을 주워오라 부탁했다. 예전에 남편이 그랬을 땐 서운함은 물론 옷만까지 했던 내가 변한 것이다. 다행히 남편은 쓸만한 걸 주워다 주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쓰다 버린 것이긴 하지만 깨끗이 닦은 병에 내용물을 모아 담으면 그리 흉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들을 새 것인 양 사용했다. 남편이 주워온 옷 속에는 가끔 상표도 뜯기지 않은 아이 옷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만큼은 남편 몰래 버렸다.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헌옷을 입는 건 그래도 괜찮았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헌옷을 입히는 건 죄를 짓는 것만 같았다. 엄마, 이 옷 새로 사왔죠? 딸은 새로운 옷을 볼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 이다맨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사주마. 조금만 기다려주렴. 나는 의식을 치르듯 아이들과 약속을 했다. 그때마다 딸은 저를 위한 공주옷과 동생을 위한 왕자옷을 이만큼 사달라며 두 팔을 펼쳐 보였다. 그럼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우리에겐 폐의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여름이 대목이다. 남편은 새벽부터 경운기를 끌고 나갔다. 오늘 또 하늘은 땡볕을 내려줄 모양이다. 아들에게 젖을 물린 채 TV에 빠져있는 딸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딸은 발 뒤꿈치를 들고 발레리나 흉내를 내느라 정신이 없다. 화면엔 예쁜 발레복을 입은 발레리나가 나푼대며 춤을 춘다. 발레리나와 딸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젖을 물고 해찰하는 아들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다. 어제처럼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비닐을 말리려는 속셈으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재빨리 옷매무새를 고치고 일어섰다. 시원한 물 좀 얻어갑시다. 늑수그레한 아주머니의 음성이다. 나는 울음보를 터뜨린 아들을 안아 올리며 마루로 나왔다. 다행히 아주머니는 구면이었다. 동네 사람들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던 나로서는 시원한 물 좀 얻어가자고 들렀던 사람이나 소나기를 피하여 들어왔던 사람 정도가 아는 사람에 속한다. 그분 역시 변변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그런 아주머니였다. 잘 있었니? 많이들 컸구나. 물을 들이켠 아주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주전자에 물을 담는다. 나는 안심하고 젖을 물렸다. 아줌마, 우리 집 어쩌요? 아줌마, 우리 집에서 살아요. 네? 유난히 사람을 잘 따르는 딸이 조잘대며 아는 체를 한다. 그럴까? 아주머니가 딸 곁으로 다가와 앉는다. 아주머니가 목이 마르셨대. 시원한 물이 드시고 싶으셔서 주전자에 물을 뜨러 오신 거야. 바쁘시니까 이제 그만. 나는 딸을 조용히 나무랐다. 저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녀는 내 곁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오해 말고 들으라며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다. 눈 딱 감고 자기 말을 따르면 편하게 살 수 있다. 청춘이 아깝지 않으냐 등등의 이야기였다. 주전자를 들고 일어서면서까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며 며칠 있다 오겠단다. 넋놓고 앉아있다 벼락 맞은 기분이다. 내가 그렇게 구차하고 불쌍해 보였나? 아니면 억울하다. 미칠 것 같다. 목이 터져라 소리라도 지르면 막혀있던 속이 풀릴 것 같은데. 남편의 경운기 소리가 들린다. 나는 못 들은 척했다. 남편이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묻는다. 아니 어디 아파? 아프기는 당신은 내가 아픈 사람으로만 보여?
톡 쏘아붙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떼국이 줄줄 흐르는 얼굴, 영락없는 거지다. 나는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편이 내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이 사람아, 우리는 지금 고비에 서 있어. 고비를 잘 넘기려면 당신이나 나나 몸이 건강해야 한다고. 안 그래?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일랑 병원에 가보라는 그는 돈 걱정 말고 택시를 타란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남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어. 그런 남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던 거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상상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는 자수성가를 하자고 나왔잖아. 이 고비만 넘기면 돼. 그러면 머지않아 탄탄대로가 보일 거야. 자존심? 이 마당에 그게 필요하기나 하니? 아니에요. 집이 너무 더워서 지쳐서 그래. 얼른 짐 부리고 씻어요. 이른 저녁 먹고 쉬게. 나는 정색을 하며 일어섰다. 남편은 그제서야 안심한 듯 마당으로 나갔다. 경운기엔 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봤수? 며칠 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아주머니는 스스럼 없이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마음먹기 달린 일이란다.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지푸라기를 잡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아주머니, 나는 진흙구덩이에 빠져 있지 않아요. 잘못 보셨네요. 아주머니 말 맞다나 앞길이 구말리거든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주춤 물러났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여름 내내 물을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이 수거해온 비닐이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내가 말려놓은 비닐도 질세라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남편은 저게 다 돈이라고 했다. 남편은 애들이나 잘 보고 있으라지만 땡볕이 아까워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비닐을 말려야 할 텐데. 아들이 슬며시 일어난다. 배가 부른가 보다. 눈치가 굳어진 딸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내 주위만 맴돈다. 하는 수 없이 모자와 수건을 문 밖으로 던져놓고 딸을 안았다. 우리 애기 착하지? 동생하고 놀고 있어. 엄마 금방 올 거야. 알았지? 딸의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다. 나는 독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아이들을 밀어놓고 문을 닫았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는다. 문고리를 걸어 숟가락을 끼웠다. 엄마, 엄마, 엉엉. 딸이 목이 터져라 울기 시작한다. 아들도 덩달아 운다. 문이 떨어져 나갈 듯 덜컹거린다. 나는 사정없이 비닐 더미를 향해 내달렸다. 독한 년, 못된 년, 죄받을 년. 외딴 우리 집에서 1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후미진 곳엔 야트막한 뚝과 오래전에 문을 닫은 벽돌 공장이 있다. 뚝 위에 널면 풀이 건그레 역할을 해주어 빨리 마르고 벽돌 공장 마당에 널면 시멘트 바닥의 열기와 버려져 있는 벽돌이 비닐의 물기를 금세 빨아들인다. 비닐 말리기에 이만한 명당이 또 있으려나. 비닐을 널어 말리는 일은 고역 중의 고역이다. 흙먼지보다 더 힘든 건 비닐을 잡아당기는 일이다. 낫으로 잡아당겨 적당한 길이로 끊어 널어야 잘 마르는데 얽히고 설킨 비닐은 마치 바위덩이처럼 끄덕하지 않는다. 자연히 풀밭이나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나는 그럴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 사방을 둘러본다. 내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면 벽돌 공장 폐가에 숨어있던 귀신들이 달려나와 나를 데려갈 것만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안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나는 두 아이의 어미야.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굶게 될지도 몰라. 추운 겨울을 생각해야지. 얼른 널어 말려 팔아야 아이들에게 새 옷도 사 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지.
얼른 널어놓고 들어가자. 점심때가 되기 전에. 나를 퇴근하고 나니 다시 힘이 솟았다. 쉬지 않고 낫지를 했다. 내리쬐는 땡볕과 비닐에서 내뿜는 열기에 숨이 턱턱 막힌다. 흙먼지로 범벅된 땀이 계속 눈으로 들어간다. 모래알 들어간 것처럼 뻑뻑하고 따갑다. 남편은 어떻게 날마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경운기에 싣는가? 목에 두른 수건을 짜서 다시 두른다. 젖이 새고 있다. 아들 생각이 난다. 집을 향해 발길을 돌린다. 아, 저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공간이 아까워 견딜 수가 없다. 빈 공간으로 비닐을 끌고 들어갔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돈다. 목이 탄다.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다.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집을 향해 불이 나게 뛰었다. 집으로 들어서기 무섭게 아이들을 불렀다. 대답은커녕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신발을 신은 채 방문을 열어젖혔다. 훅 찜속 같은 열기가 뻗쳐나온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움직임이 없다. 아가, 엄마다, 엄마. 나는 더 크게 소리쳤다. 어미 소리를 듣고도 꿈쩍하지 않다니. 나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가까운 곳에 누워있는 아들을 안아올리려 허리를 굽혔다. 저건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그건 뱀이었다. 딸의 발치에 뱀 한 마리가 따리를 틀고 앉아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 딸이 조금만 움직이면 뱀을 건드릴 것 같다. 야, 정신 차려. 여긴 외딴 집이야. 도움을 청할 데가 없다고. 일단 뱀의 동태를 살피며 아들을 잡아당겼다. 축 늘어져 있던 아들이 울음을 터뜨린다. 이젠 딸이다. 제발.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를 노려본다.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보행기에 앉혔다. 아들의 울음소리는 기절 직전이다. 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들도 보행기를 밀며 내 쪽으로 다가온다. 나는 등으로 보행기를 가로막는 동시에 딸을 번쩍 들어올렸다. 그제야 딸이 어미를 알아보고 울음을 터뜨린다. 쾅! 아이들을 가두었던 것처럼 뱀을 방에 가두었다. 아이를 양팔에 안고 집을 뛰쳐나왔다. 마당 한편에 서 있는 미루나무 그늘이 우리를 부른다. 매미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은 좋아 어쩔 줄 모른다. 아들에게 젖을 물렸다. 아들이 꿀떡꿀떡 젖을 삼킨다. 얼마나 덥고 목이 말랐을까. 미안하다. 미안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 잠시 후 아들이 배시시 웃는다. 배가 부른가 보다. 딸도 기회가 왔다는 듯 내 무릎에 앉는다. 엄마가 무섭지 않니? 괴물로 변했잖아, 괴물. 나는 무심코 말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 기물이 뭐야? 엄마가 엄만데, 우리 엄마. 딸이 아양을 떤다. 아이들은 이제 흙먼지로 얼룩진 어미의 얼굴까지 어색해 하지 않는다. 나는 비닐을 말리러 일어서지 않았다. 용기가 없다. 길쭉한 건 모두가 뱀처럼 보이는 것이다. 남편이 돌아왔다. 경운기엔 폐 비닐이 산더미처럼 실려있다. 아빠, 딸이 달려간다. 조심하라 손짓하는 남편이 경운기를 멈춘다. 아들도 덩덕궁대며 난리다. 아들을 안고 남편을 향해 일어섰다. 달려온 남편이 덥석 두 아이를 안아 올린다. 꾀지지한 모습이 하나같이 닮아있다. 아이고 요놈들 여태껏 흑장난 했죠요? 예쁜 얼굴 미워져서 아빠가 몰라보면 어쩌려고. 방에 못 들어가요. 뱀이 뛰어갔대요. 어디 더 자야 돼요. 딸이 쫑알댄다. 뭐? 딸의 말을 들은 남편이 방으로 달려간다. 조심해요. 서두르지 말고. 남편은 뱀이 독사라고 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잠을 설쳤다. 장롱밑이나 화장대 사이에서 또 다른 뱀이 나올 것만 같아서. 아무리 미물이라도 양심은 있었나 봐. 천사들을 알아본 걸 보면. 그나저나 그 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멀리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개울까지 데리고 가서 놓아주었소. 내일은 열일 제쳐두고 방충망 먼저 가려야겠는데 그나저나 애들 방에 가두는 일은 제발 그만해. 이번 일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경고일지도 몰라. 산더미 같은 비닐을 실어내는 날 매미는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다. 그 매미는 미루나무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던 매미가 틀림없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